36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쇼난과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쇼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 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난이 산포이로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J리그 5승 2무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마치노 슈토라는 공격수가 직전 산포이로전에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마치노 선수까지 합류가 된다면 쇼난이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쿠오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상당히 팽팽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후쿠오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쇼난인데 올 시즌 쇼난과 후쿠오카가 컵대회에서도 2번이나 맞대결을 펼쳐서 올 시즌 총 3번의 맞대결이 1승 1무 1패 팽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무승부가 아니라 쇼난이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후쿠오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쇼난이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0대0 무승부를 읽어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후쿠오카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쇼난인데 홈에서 오히려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은 있습니다. 후쿠오카 역시 쇼난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J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무승부가 6무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후쿠오카인데 원정에서는 3승 2무 5패로 무승부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쇼난과 마찬가지로 전력 누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력은 J리그에서 최상위권을 달리는 후쿠오카이지만 공격력은 두 번째로 좋지 못한 것이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이 쇼난을 상대로 의외의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쇼난에 마치노 슈토가 있다면 후쿠오카에는 야마기시 유야 선수가 있는데 야마기시 선수 역시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5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야마기시 선수의 한방을 기대를 걸어봄직한 후쿠오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를 통한 기회 창출을 나타낸 통계인데 이 쇼난과 후쿠오카가 의외로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오카가 4번째로 크로스를 통한 기회 창출이 많은 팀이고 쇼난 같은 경우에도 18개 팀 중에 6번째로 측면 공격을 자주 활용을 할 정도로 양팀이 득점력에 비해서 의외로 강력한 측면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최전방에는 공격수 마치노 슈터와 야마기시 유아라는 올 시즌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종 공격수까지 나란히 보유하고 있는 쇼난과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상대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 팽팽한 모습이 있는데 이 2번은 컵대회에서 맞붙었던 경기이고 지난 시즌부터 J리그에서는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땡겼지만 의외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던 쇼난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일단 배제를 했고
후쿠오카 역시 리그 3연승은 없었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패턴까지 유지가 되려면 쇼난의 승리로 부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쇼난이 의외로 승리를 거둘 만한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쇼난의 주포 공격수 마치노 슈토와 야마기시 유아 선수의 골 결정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또 이 두 선수가 이 후쿠오카와 쇼난을 상대로는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침묵을 한다면 맞대결 2연속 무승부 중인데 3연속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쇼난 쪽 승리를 가는 이유는 패턴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쇼난이 리그컵 경기에서는 후쿠오카를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기세가 좋은 쇼난의 근소한 신승이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후쿠오카가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면서 무승부보다는 패배로 부러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3연승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8번 경기는 쇼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세레소 오사카의 오사카 더비인데 간바 오사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을 노려보실 경우에는 간바 오사카의 승리까지 한번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바 오사카가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기세 면에서는 확실히 세레소 오사카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간바 오사카가 세레소를 상대로 1승 3무 6패로 굉장히 열세이고, 지난 5월 세레소 원정에서도 1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세레소 상대 4경기 1무 3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는 간바이고,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득점력이 7골이나 증가가 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가 홈발은 조금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중 가시마 엔틀레스 원정을 떠났는데 1왕배 원정에서도 주축 자원들을 대거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을 하면서 패배까지 당한 간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자원인 오쿠노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공격수 레안드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간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병 공격수인 패트릭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무려 13골이나 넣어줬던 공격수인데 올 시즌에는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간바 오사카가 득점력이 빈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레소는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중에 펼쳐진 나고야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3무, 무승부가 조금은 많은데 이 무승부를 거둔 팀들이 가시마 엔틀러스, 요코마리 같이 최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리그 3연무가 없었는데 현재 2연무 중이라는 점에서 2변을 노린다면 무승부보다는 간바의 승리 쪽을 과감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왼쪽 풀백인 야마나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세레소이고, 공격형 미드필더 키요타케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세레소의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경기력은 좋은데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실점이 꾸준하게 13골이나 되고 있는 세레소이기 때문에 라이벌전이라는 변수를 고려를 한다면 경기력적으로는 세레소가 우위이지만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올 시즌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력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은데 간바의 경우에는 측면 자원들이 크로스를 통한 어시스트 능력보다는 직접 마무리에 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바의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오노세 선수와 쿠루카와 선수가 득점력은 좋은데
어시스트 능력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전방의 헤딩 뚝배기가 좋은 패트릭 선수가 올 시즌 한 골에 그치고 있는 것도 간바의 빈공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베테랑 공격수 우사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 역시 간바의 공격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세레소의 측면 자원을 보시면 야마나카나 마이쿠마 같은 선수들이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크로스 능력과 어시스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세레소가 제1리그에서 요코마리 다음으로 강력한 측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레소의 왼쪽 풀백 야마나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세레소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세레소가 최근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시즌 초반에 이 타가트 같은 외국인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이 타가트 선수를 비롯한 외국인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최근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점도 세레소의 좋은 경기력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1왕배 경기를 치렀지만 가시마 원정을 떠났던 간바 오사카가 오히려 주전 자원들을 대거 선발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이 세레소보다도 이 체력 소모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오사카 더비에서도 세레소가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인 흐름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세레소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라이벌전의 변수와 세레소가 최근에 실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간바 오사카가 홈에서 득점력이 상승하는 점과 세레소 오사카의 야마나카와 키요타키가 빠진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라이벌전이라고 봤을 때 세레소가 한번 부러진다면 경기력적으로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오사카 라이벌전이라는 이 더비 변수를 고려를 했을 때 간바 오사카의 의외의 승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간바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간바의 승리까지 한번 노려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수원FC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최근에 5경기 4승 1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무려 5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극장골로 4대3 역전승을 거둔 수원FC인데, 확실히 홈에서는 득점력이 상승하면서 실점도 늘어나는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3승 1무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을 뿐더러 지난 3월 강원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인 측면에서도 수원FC가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 수비수 잭슨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는 것이 수원FC이고, 최근에 공격수 라스 선수가 다시 골맛을 봤는데 K리그 올스타전을 치르면서 토트넘을 상대로도 라스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라스 선수와 더불어서 이승우 선수의 공격력이 또다시 발휘가 될 수 있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수원FC이고, 특히 홈에서 실점도 늘어나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격력이 좋아진 강원을 상대로도 무실점 경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확실히 원정에서는 1승 4무 5패로 홈에서의 5승 2무 4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강원 역시 기존의 장기 부상자 외에는 추가적인 부상 자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김대원 선수와 양현준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으면서 외국인 공격수 발샤 선수 역시 기대 이상으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 역시 최전방 3톱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현준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토트넘을 상대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자신감이 한껏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홈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수원FC를 상대로도 강원이 득점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강원 역시 수원FC와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최근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난타전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랑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가 부상에서 훈련에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영 선수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강원 역시 중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에 상승세에다가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난타전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강원이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수원FC는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수원FC의 승리까지 가져가 본다면 굉장히 좋은 투폴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 세트피스 한 방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프로토를 산다면 난타전 2.5 오버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라스, 이승우, 김승준, 주포자원들의 컨디션이 좋고 강원 역시 김대원, 발샤, 양현준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원의 경우에는 제공권에 비해서 최근에 상대 측면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장신 수비수 잭슨 선수가 빠져 있으면서 수비적인 제공권 측면에서 약점이 생긴 수원인데 직전 서울전에서도 측면 크로스에 의한 박동진 선수의 헤딩으로 선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강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양쪽 측면 자원인 김대원과 양현준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외국인 공격수 발샤 선수가 기대 이상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원FC 역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원FC의 승리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포항과 제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포항인데 홈에서 6승 3무 1패, 원정에서 4승 3무 4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실점이 8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는 1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월달에 제주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던 포항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한껏 올라와 있는 포항이고 기본적으로 맞대결에서 2승 5무 3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무승부는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이자 측면 수비수인 박승욱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포항이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를 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허영준 선수가 제주를 상대로 2월달에 2골이나 넣었었는데 최근에 허영준 선수가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목에 담이 오면서 결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영준 선수가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전 왼쪽 윙백 정우재 선수와 중앙 수비수 정훈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주 역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주민규 선수와 제르소 선수 역시 K리그 올스타 토트넘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조금은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제주가 3백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포항을 상대로도 무실점 경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K리그 원정 경기에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제르소 선수가 성남전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르소 선수의 왼발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제주의 3백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정훈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진 이후에 확실히 3백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제주이고, 최근에 제주 수비의 약점이 강원, 김천을 상대로 패배를 했을 때 노출을 했던 것이 빠른 역습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가 원체 빠른 공수 전환이 강점인 팀인데 최근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인해서 빠르게 공수 전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최근에 김승대, 임상엽, 정재희, 허용준 같이 전방에 빠르고 연계가 좋은 뒷공간 침투에 능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가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포항의 효율적인 역습 한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제주가 일주일을 휴식을 취하고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제주 특유의 역동성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주 수비진 중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정훈 선수가 이탈을 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주가 실점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에 성남전에서도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성남의 밀로스에게 뚝배기로만 2골을 내줬던 제주이기 때문에 포항 역시 신지로 선수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과 수비수 그랜트 선수의 뚝배기가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도 제주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항의 그랜트 선수가 K리그에서 네 번째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이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내에 주민규 선수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적으로도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포항보다 밀리는 점이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가 최근에 K리그 원정 경기 3연패 하락세라는 점과 주포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 그리고 K리그 올스타전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동아시안컵 국가대표팀 미발탁 여파로 인해서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듯한 제주의 주민규 선수이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하게 된다면 포항을 제주가 넘기에는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일주일을 쉰 제주는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포항의 빠른 측면 수비수인 박승욱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주 역시 핵심 왼쪽 측면 수비수 정우재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양팀 모두 측면 공격과 수비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배당이나 양팀 비슷한 체급에 비해서 포항 사이드로 조금은 투표율이 몰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면서 승무 투폴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3대4 극장골 역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리그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습니다. 5경기에서 실점이 10골이나 될 정도로 최근에 수비가 불안한데, 아무래도 중앙수비수 오스마르 선수와 이태석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는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4무 2패로 근소한 우위가 있는 데다가 지난 2월달에 대구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를 상대로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홈에서는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를 전북에서 영입을 했고 비셀고베 출신의 미드필더 케이지로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취약 포지션에서 영입이 이루어진 서울이기 때문에 영입 효과를 깜짝 기대해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공격수 나사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강성진이라는 젊은 측면 자원이 상당히 좋은 왼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자랑하는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격수 조용욱 선수와 미드필더 팔로세비치 선수가 주중에 펼쳐졌던 K리그 올스타전 토트넘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100%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대구가 홈에서 2패를 당했는데 그중 1패가 서울에게 당했던 패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이 천정 면모를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정에서는 0승 7무 3패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홍정훈 선수가 최근에 팔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누수가 있는 편이고, 에이스 공격수 세징야 선수가 울산전에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대구가 제 아무리 원정 고자 느낌이 있어도 특유의 무자비 면모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수비수 김진혁 선수와 정태욱 선수가 K리그 올스타전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체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김진혁 선수는 후반전에 토트넘을 상대로 자책골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경기력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K리그에서 4연속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대구인데 12경기 무패 행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3승 9무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승이 모두 홈 경기였기 때문에 원정에서 승리가 좀처럼 없는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미드필더 페냐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페냐 선수 역시 과거 라마스 선수 못지않은 왼발 킥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페냐와 세징야가 동시에 출격이 된다면 대구 역시 충분한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서울의 불안한 수비력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서울의 중앙 수비수 오스마르가 빠지면서 이상민과 황현수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빈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황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원FC전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에 백패스 미스를 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주전에서 김범수 선수에게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하는 공격수를 견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노출을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마 감독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스타일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모처럼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대구가 오히려 압박이 좋은 서울을 상대로 압박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에는 황현수 같은 선수들이 또다시 선발로 나설 경우에는 수원FC전에서 압박에 당황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안익수 감독이 이번에도 이상민, 황현수 조합을 중앙수비 조합으로 선발로 출전을 시킨다면 상당히 수비가 불안할 수 있는 서울이고, 물론 높이가 좋은 대구를 상대로 서울이 장진 수비수 이한범 선수를 기용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을 만한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수원FC전에서 서울이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약점을 노출을 했는데 대구 역시 수원FC 못지않은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 선수의 출전 여부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정황상으로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대구가 세징야를 앞세운 역습을 통해서 서울의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울 역시 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최근에 승리가 없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서울이고, 무엇보다 최전방 약점으로 꼽혔던 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전북의 일류첸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일류첸코가 전북에서 올 시즌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이 있지만 일류첸코가 원체 전방에서 연계가 좋은 공격수이고 과거 포항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던 팔로세비치 선수가 서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 선수가 시너지를 발휘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구가 올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원정 대구를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전적 면에서도 서울이 대구를 상대로 우위가 있었던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서울 역시 쉽게 패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또 깰까라는 불안감은 있고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찍으라면은 무승부 쪽으로 손이 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도쿄와 이와타의 경기인데 승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우라와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5승 4무 1패로 원정에서의 3승 1무 7패보다 홈발을 받는 것이 도쿄이고 홈에서는 무려 실점이 14골이나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득점력 역시 2배 가까이 상승이 되는 도쿄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타와의 상대전적 면에서 상당히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컵대회 포함해서 이와타와 3번을 맞대결을 치렀는데 3번 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무 2패로 이와타만 만나면 작아졌던 도쿄이기 때문에 그러한 천적 면모를 고려를 한다면 도쿄가 의외로 홈에서도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전 공격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도쿄가 디에고 선수가 빠진다면 아다일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전 미드필더 아베 쇼타 선수 역시 최근에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수 있는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J리그 기준 2승 2무로 패배가 없는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베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와타이고 설상가상으로 주전 중앙수비수인 이토 마키토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가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공격수 곤잘레스 선수가 올 시즌 5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있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파괴력까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이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최다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이와타이기 때문에 도쿄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J리그 원정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도쿄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와타가 올 시즌 도쿄의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2승 1무로 도쿄를 상대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두 차례의 컵대회에서는 도쿄가 주전자원들을 대거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끼리 맞붙었었던 5월 리그 경기에서는 이와타가 홈에서 도쿄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타의 최대 약점은 항상 측면 수비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측면 크로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이와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래 통계를 보시면 도쿄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지표가 J리그에서 최하위권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타의 약점인 측면을 도쿄가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이와타가 도쿄를 상대로 원정에서도 천적 면모를 의외로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리그 맞대결에서는 오히려 이와타가 측면 크로스에 의한 공격으로 도쿄를 상대로 2골을 뽑아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와타의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 강하지 않은 팀들을 상대로는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쿄의 핵심 외국인 공격수인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와 미드필더 아베 쇼타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타가 J리그 원정 성적 꼴찌에 최다 실점 3위로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수비력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주전 중앙 수비수인 이토 선수까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도쿄가 측면 공격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정 이와타가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의 떨어지는 측면 공격력과 전력 누수, 올 시즌 이와타가 도쿄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우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교토상가와 산프이로의 경기인데 교토상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토상가가 2부 리그 도치기 1왕배 원정에서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는 4승 2무 4패로 원정에서의 2승 4무 5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승리가 늘어나는 교토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산포이로 원정을 떠나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이전의 맞대결 전적은 10년 이상이 된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이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주포 공격수 피터 우타카 선수가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이 교토상가가 올 시즌 홈에서 넣은 9골 중에서 6골이 피터 우타카 선수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우타카 선수가 홈에서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중 1랑배에서는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전 측면 자원인 마츠다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산포이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부 리그 구사스 1왕배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산포이로 역시 주중 1왕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산포이로가 원정에서 확실히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7승 3무 2패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2승 4무 3패로 확실히 원정 성적이 떨어지는 산포이로에다가 실점까지 원정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외국인 공격 자원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35회차에서 쇼난에게 1대1로 덜미가 잡혔던 산포이로인데 갑자기 모리시마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공격 쪽에 누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모리시마 선수는 주중 컵대회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이 미츠타 마코토 선수 역시 쇼난전에서 돌연 결장이 됐었는데 이 미츠타 선수 역시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만약에 모리시마와 미츠타가 정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산푸이로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교토상가의 측면 공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지표상으로는 측면 크로스를 통한 기회 창출이 J리그에서 꼴찌를 달리는 교토상가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 크로스에 의해서 득점을 6골이나 하고 있고 최근에 주전 측면 자원인 마츠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산푸이로를 상대로 의외로 교토상가가 측면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치 이변으로 무승부를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푸이로가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 역시 교토 쪽 이변을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산푸이로 쪽으로 가는 이유는 산푸이로가 올 시즌 교토상가가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세트피스로 올 시즌 가장 많은 골인 7골을 넣고 있고 교토상가 역시 쇼패스와 크로스 패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산푸이로 역시 크로스와 쇼패스로 적지 않은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교토상가의 수비를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산프이로는 세트피스 수비력이 원체 좋기 때문에 교토상가의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프이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교토상가가 확실히 버거운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교토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력 분석, 살롱 코멘트를 기반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실 때 고등수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승무패 4등에 적중이 됐었고 이변 결과들을 옳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36회차 역시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부분에서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